국민의당이요, 사드나 그다음에 개성공단 등에 대한 입장을 좀 바꾸려고 우클릭을 해야 되겠다고 안철수 대표나 그 다음에 주성용 원내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17일날 의총을 하자 이랬는데요. 그런데 이 문제가 박지원, 정동영 등의 반대에 부딪혀서 좀 애로가 많이 생겼습니다. 박지원 당대표는 내가 말해야 당의 결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15일날 주성용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에서 변화되는 상황에서 사드 배치에 반대할 명분이 약해졌다, 의총을 열어서 사드 배치에 대한 당론을 바꾸는 것을 이렇게 의논하겠다 이러니까, 이 반대 당론을, 그러니까 사드에 대한 이 찬성을 쪽으로도 가능한 것이냐 물으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황교안 의원 또한 언론 인터뷰에서 안보 이슈에 대한 당의 입장을 전반적으로 재논의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제라도 우리는 안보는 보수라는 창당 초심에 맞춰 당론을 변경해야 된다. 그리고 안철수 대표도 뭐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국가 간 협약은 전 대표도 다음 정부에서 뒤집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박지원 이 대표가 당론이라는 게 쉽게 바뀔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러면서 이 의총에서, 그러니까 오늘 재논의하겠다는 것도 그렇게 쉽게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 찬반이 아니고 정부가 헌법에 의거해서 국회에서 사드 배치에 대해서 동의를 받아라는 거다라고 물을 탔습니다. 그리고 정동영 의원도 김정남이 죽었다고 당론을 뒤집어야 된다는 것도 웃긴다, 오락가락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당은 21일날 의총을 열어서 이 문제를 또 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의총에서 제대로 논의가 될지도 의문입니다. 박지원, 정동영 이 두 사람은 DJ 정부 당시에 비서실장, 통일부 장관을 하면서 DJ의 뭐 북한에 대한 지원, 교류, 협력, 개성공단 문제에 앞장을 섰던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안철수와 당의 합리적인 의원들의 우클릭 행보를 가로막을 것은 뻔한 이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여차하면 문재인과 다시 손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DJ의 햇볕 정책에 대한 입장을 거의 바꾸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가장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구도는요, 사드 배치에 사실상 반대하는 문재인 후보가 아마 민주당의 후보가 되겠죠. 그러면 거기에 대항해서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부분으로 제가 말한 안보 동맹이 결성되어서 개헌을 전제로, 임기 단축을 전제로, 연정을 전제로 맞서는 부분입니다. 제가 대통령 직선제를 고수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떠들고, 대통령 직선제가 아닌 이원 집정부제는 안보를 흔드는 거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대통령 직선제가 안보를 튼튼히 한다 해서 찬성을 했는데, 이제 그 대통령 직선제를 이용해서 안보를 튼튼히 하지 않을 사람이 집권을 하게 되면 5년간에 손도 못 씁니다. 만약에 그 사이에 여러 가지로 권력을 이용해서 좀 수완이 좋게 국민을 이렇게 녹여버린다면, 솔직히 10년 집권을 또 해버린다면 안보 위태로운 세력이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끝장이 나버리는, 한미동맹도 끝장이 나고 북한하고 미국하고 평화협정하고 수교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당에 앞뒤 재고 가릴 게 아니라 실용적인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저는 제 의견을 안보 때문에 바꿨습니다. 혹자는 이럴 겁니다. 니 또 의견 바꾸는 거 보니까 어디 붙어먹었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느 누구한테도 안 붙습니다. 다만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세력을 저지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이번 대선 과정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고, 두 번째는 부패 세력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것은 나라를 위해서 막아야 되고,
철저하게 검증이 돼야 된다. 세 번째는 이 국민들의 생활을 적어도 서민과 중산층을 고려할 수 있는 주거정책과 물가정책과 그리고 대기업들의 담합, 비리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 그리고 일자리가 국가 예산으로 과감하게 창출될 수 있는 이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박지원, 정동영은 끝까지 반대할 겁니다. 그러면 안철수가 남은 것은 박지원, 정동영을 고립시키고 의총에서 밀어서 표결로 의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들과 갈라설 것이냐. 안철수는 그렇게 하지 않는 한은 정치적 미래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지지율을 보면 대선 후보 문재인 33, 지난주보다 4% 올랐습니다. 안희정 지난주 19에서 22, 3% 올랐습니다. 황교안 11에서 9로 떨어졌습니다. 안철수 7에서 9로 올랐습니다. 이재명 8에서 5로 떨어졌습니다. 유승민 3에서 2로 떨어졌습니다. 나머지 의미 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이건 뭘 의미하느냐. 지금 보수라고 이야기하는 성향이 이 조사가 16%, 17%밖에 안 나옵니다. 30%에 가까운 보수가 사라져서 중도나 진보라고 하는 웃기는 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기는 보수가 저렇게 박 대통령 탄핵 기각시키는 게 마치 보수인 것처럼 해대는데 창피해서 보수라고 어디 가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황교안이 마치 대선 주자가 될 것처럼 그렇게 바람을 잡았는데 지지율이 또 떨어져 버리는 이 일은 뭐겠습니까? 국민들도 생각이 있습니다. 황대행이 정말로 외연을 확장해서 당선될 수 있는 후보인가? 판단이 있죠. 안 그러면 친박들 몇 사람 정치를 계속 연장을 하기 위한, 한마디로 대선 나가서 떨어져 버리더라도 2, 3등이라도 하고 당에 그래도 한 몇백만 표라도 몰아낼 대선 후보 있다고 하고 광이나 팔려고 할 수도 있고 당 대표라도 세울 만한 사람이 그런 쪽으로 황교안이죠. 그럼 유승민은 뭐냐? 바른정당이 왜 정당 지지율에 저렇게 헤매고 있느냐? 바른정당이 최근에 지지율이 5, 6% 정의당과 비슷하거나 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후보 정책이나 공약이나 그럴싸한데 왜 안 되느냐? 대선 후보로 가져야 될 기본적인 지도력과 정체성에서 유승민 후보는 이번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됩니다. 저 황교안 뒷걸음치고 있고 유승민 지지가 허구한 날 2, 3, 4%고 반기문 들어가도 도로 후퇴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 주자라는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확장성이 있는 안보 가치가 확실한 확장성이 있는 카리스마 있는 한 사람을 새로 발굴해야 된다고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하고 안철수하고 경선을 붙이고 아까 말한 개헌 연정 임기 단축을 합의하고 그래서 가야 한번 해볼 만한 가능성이라도 있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하고 안희정하고 둘이 지지를 합치면 55%입니다. 여기에 이재명이 지지까지 올리면 58%입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금 40% 중후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굉장히 비정상적인 상황, 여론조사가 왜곡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여론조사가 왜곡되고 잘못되고, 즉 야권 지지자들은 적극적으로 답하고 여권 지지자들은 숨어버려서 이렇다는 걸 인정을 합니다. 근데 뭐가 문제인가 하면요, 이런 여론조사가 계속 지속되어 갈 건데 그러면 뭡니까? 밴드웨건이라고. 사람들은 다 1등을 택하거나 2등을 택합니다. 지금 안희정 지지 22% 중에요, 제가 볼 때는 60, 70%가 보수나 중도가 안희정을 지지한다고 하는 겁니다. 왜? 보수 후보 보니까 될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고 내가 대선에서 다들 될 사람 하나 여론조사하면 부르고 싶죠. 근데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럼 안희정이가 그래도 사람이라도 괜찮은 것 같고 온건한 것 같은데 안희정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안희정이 문재인을 이기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럼 안희정은 나중에 문재인 지지로 편입되어 가버릴 거예요. 그때는 또 누구를 찍습니까?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겁니다. 바른정당은요, 처음부터요, 철저하게 새누리당의 잘못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고백을 하고
그리고 개헌하려고 나왔다가 아니라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박 대통령 부패와 단절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면서 경제도 개혁하겠다고 이런 부패한 경제를 개혁하기에 좀 더 강하게 국민 앞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수단으로 할 수 없이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개헌이니 연정이니 필요하다 이래 갔어야 되는데요. 처음부터 뭐가 시원찮았고 내부에도 또 안 맞고 또 무슨 친인지 이명박 세력인지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망가졌으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박 대통령보다 낫다 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명박 대통령도 점수 받을 만큼 정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실체가 불분명하고 정체성도 불분명하고 말도 불분명하고 카리스마 있는 지도자가 하나도 없고 당 대표부터 바른정당의 당 대표가 누군지 뭐 하던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도 많을 겁니다. 이러니 당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요 가상으로 뭘 해서 자꾸 고민해서 답이 나올 시점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될 때고 그러지 않으면 하다가 대선 끝납니다. 탄핵은 제가 볼 때 이재용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됨으로써요 아마 3월 10일쯤 때릴 겁니다. 그러면 5월 10일쯤 선거합니다. 자,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 당내 경선, 한 달 본선인데 후닥닥 끝나버립니다. 검증할 시간도 제대로 없어요. 그 사이에 뭘 갖다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십니까? 황대행이 자꾸 이렇게 뒷걸음치면요 어느 순간에 나 안 나간다고 해버릴 겁니다. 저 사람 바보입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들어가고 하면 유승민 지지율이 그냥 이렇게 치솟을 것 같습니까? 반기문 들어갔다고 유승민 지지율 올랐습니까? 안희정이가 올랐어요. 좀 대통령이 되고자 하면 말이 좀 되도록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이 한 10여 명 이상이 보수 진영에서 대선 후보 된다 어쩐다 하는데요. 차라리 홍준표가 그 중에는 말이라도 선명합니다. 근데 이 양반도 지지율이 잘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자, 이제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해야 되고요. 저는 안보 동맹을 만드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보고요, 제 방송 듣는 분 중에 야권 지지자들도 있을 건데요. 그분들 뭐 제가 또 실망했니? 이 사람 좀 되는 것 같다가 안 되거니 헛소리 집어치우십시오. 저는 안보만 튼튼하게 한다면 안 가립니다. 그런데 안보를 튼튼하게 안 한다는 사람은 대통령 절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제 확신이고요. 그런 확신 때문에 제가 이 험난한 방송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 튼튼히 하세요. 띄워줄게. 그러지 않으면 저한테 뭐라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이 지지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는 걸 먼저 고민하기 바랍니다.